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손꼽히는 인천공항, 지하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25년 경력의 유럽 공항 전문가가 한국에 왔습니다. 결함을 찾으러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자기 나라를 부끄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업계는 의아해했습니다. 그 까다로운 감사관이 무슨 일을 겪었길래? 한국이 뭘 보여줬길래? 진실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있는 그대로 보여줬죠. 세계는 공항을 통과하는 장소로 여깁니다. 빠르고 편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인천공항이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함께요. 지금부터는 독일 출신 공항 감사관의 일주일입니다. 어떻게 의심으로 시작했고, 어떻게 결함 대신 원칙을 봤으며, 어떻게 아버지의 명예까지 되찾았는지 전부 공개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에바 로렌츠입니다. 29이고요. 유럽 항공안전청에서 일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결함 사냥꾼이라고 불러요. 좋게 들리지 않지만 사실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인천공항 감사 초청을 받았을 때 동료들이 물었어요. 뭘 찾으려고 가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아직 모른다고요. 하지만 반드시 있을 거라고. 완벽한 공항은 없으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첫인상은 깨끗하다는 거였어요.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이상했죠. 바닥에 먼지 하나 없고 안내판은 모두 정렬돼 있고 직원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목에서 짧은 진동이 왔습니다. 경보음이었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했죠. 제 장비는 스마트워치가 아닙니다. 유럽 항공안전청 공식 감사용 수신 장비예요. 화면을 봤습니다. 미등록 신호 감지됨 출처는 지하 전력 통신선 접근 제한 구역.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맞죠? 시작부터 걸렸어요. 미등록 신호라니 지하 전력 통신선이라니. 이건 보안 문제일 수도 있고 설계 결함일 수도 있었습니다. 주변을 봤어요. 아무도 제 경보음을 듣지 못한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었거든요. 소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무전이 오가는 게 보였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명찰엔 최서윤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아니라 오늘은 감사관으로 들어오셔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수화물을 찾았어요. 제 가방이 벨트 위에 나왔는데 정확히 5분이 걸렸습니다. 빨랐죠. 하지만 저는 감탄하지 않았어요. 평시 운영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위기 때 멈추는지 봐야 합니다. 그게 제 일이에요. 최서윤 씨가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그녀가 말했어요. 인천공항 운영안전본부에서 왔다고요. 홍보팀이 아니라 현장 부서라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방금 뭐였냐고요. 제 장비에 신호가 잡혔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담담하게 답했죠. 설명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요. 절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숨기는 거구나 싶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어요. 버튼에는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있었는데 그녀는 지하 3층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느낌이 달랐어요.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복도는 좁았고 벽은 콘크리트였죠. 천장엔 케이블이 빼곡했어요. 이건 승객이 보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최서윤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공항이라고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지하구역 접근 제한 전력 통신 집중.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어요. 비정상 신호 발생 지점 추정. 복도 끝에서 남자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쯤 돼 보였어요. 인사는 짧았습니다. 강태훈이라고 했죠. 시설 총괄 책임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아까 신호 감지됐죠?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되물었어요.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죠. 우리도 감지했다고요. 당신 장비가 잡을 줄은 몰랐지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뭘 감지했는지, 그게 어디서 나온 신호인지. 그런데도 당황하지 않았죠. 강태훈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공항이 멈추면 나라가 멈춥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공항은 지하에서부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제가 처음 공항 감사관이 된 건 23살 때였습니다. 남들보다 빨랐죠. 하지만 그건 실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한스 로렌츠입니다. 62세고요. 지금은 일을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거든요. 2018년 가을이었습니다. 유럽의 한 허브공항에서 정전사고가 났어요. 주 전력이 끊겼고 백업 전력도 같이 죽었습니다. 공항이 완전히 멈췄죠. 8시간 동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비행기는 못 뜨고 승객들은 갇혔고 화물은 썩어갔습니다. 그날 밤 뉴스는 난리였어요. 책임자가 누구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였어요. 그는 그 공항의 전력 및 안전 총괄 책임자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경고했었어요. 3달 전에 보고서를 올렸죠. 주 전력과 백업 전력이 설계상 분리되지 않았다고요. 한 번의 고장이 연쇄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영진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죠. 일정이 촉박하다고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검토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청문회에서 그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책임자였으니까요. 그게 전부였죠. 언론은 그를 무능하다고 썼습니다. 업계는 그를 외면했어요. 그는 일자리를 잃었고 명예를 잃었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얼굴이 회색이었어요. 손이 떨렸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경고했었다고 말하지 않았냐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시스템은 말을 안 해. 멈췄을 때만 진짜가 드러나지.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항공안전청에 지원했어요. 면접에서 물었죠. 왜 이 일을 하고 싶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멈추기 전에 찾고 싶다고요. 결함을 놓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일했어요. 파리,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런던. 유럽의 모든 주요 공항을 다녔죠. 결함을 찾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요. 전력 설계, 백업 경로, 통신 중복성, 비상 절차. 저는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제가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은 너무 엄격하다고 했죠. 그런데 저는 상관없었어요. 제 일은 친절한 게 아니니까요. 정확한 게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예측 가능했어요.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죠. 경고가 있었고 보고서가 있었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권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예산, 일정, 정치. 사람의 안전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았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감정을 빼기로요. 저는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다만 사실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록뿐이었어요. 인천공항 초청장을 받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비슷하겠거니 했죠. 깨끗하고 빠르고 친절하겠지만 위기 때는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공항은 없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자료를 봤습니다. 인천공항은 2001년에 개항했어요. 20살이 조금 넘은 공항이죠. 연간 7천만 명이 이용하고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등을 여러 번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표시했습니다. 서비스 평가는 의미 없다고요. 중요한 건 위기 대응이라고 메모했죠. 그리고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3층까지 내려갔고 강태훈 씨를 만났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공항이 멈추면 나라가 멈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똑같은 말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청문회에서 했어요. 사고가 난 뒤에요. 강태훈 씨는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전에요.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어요. 이번엔 다릅니다. 저는 결함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설령 그게 인천공항이라 해도요. 다음 날 아침 7시 최서윤 씨가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물었어요. 어제 잠은 잘 주무셨냐고요? 거짓말했습니다. 네, 잘 잤다고요. 사실은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신호가 맴돌았거든요. 미등록 신호, 지하 전력선.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 공항 도착. 이번엔 지상 터미널로 들어갔습니다. 출근 시간대인데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사람은 많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죠. 체크인 카운터를 지나갔습니다. 줄이 길었는데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메모했습니다. 승객 처리 속도 빠름. 하지만 그 옆에 물음표를 그렸죠. 오늘은 평시 운영을 보여주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말했어요. 평시는 의미 없다고요. 서윤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럼 위기를 보고 싶으시냐고 되물었죠.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말투가 도전하는 것 같았어요. 탑승구로 갔습니다. 안내판을 봤죠. 모든 비행기가 정시 출발. 지연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었습니다. 오늘 지연된 편이 없냐고요? 했습니다. 답이 왔어요. 몇 편이냐고 다시 물었죠. 지금까지 4편이요. 화면을 보여줬는데 제 안내판엔 안 보였던 정보였습니다. 왜 승객한테는 안 보이냐고 물었어요. 이미 해결됐으니까요. 게이트 변경하고 항공기 교체했습니다. 승객들은 정시에 탔어요. 놀랐습니다. 4편을 승객 모르게요? 담담한 대답이 돌아왔죠. 우리 일이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2층. 문이 열렸을 때 소음이 들렸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 경보음, 무전기 소리. 복도를 걸어 한방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물었어요. 저게 뭐냐고요? 통합 관제실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시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냉기가 확 느껴졌어요. 에어컨 때문이 아니었죠. 긴장감 때문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외쳤습니다. 3번 게이트 승강기 이상. 다른 직원이 답했어요. 백업 가동.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빨간불이 노란불로 그리고 다시 초록불로. 몇 초였습니다. 10초도 안 걸렸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뭐였냐고 물었죠. 엘리베이터 고장이었습니다. 주 전력이 끊겨서 백업으로 전환했다는 설명이 들렸어요. 되물었습니다. 지금 고장 났다고요? 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안 멈췄죠. 승객들은 몰랐을 겁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초록불. 정상이라는 뜻이죠. 이상했어요. 왜 고장이 났을까요? 새 건물인데요. 대답이 왔습니다. 기계는 언젠가 고장납니다. 그래서 백업이 있는 거예요. 메모했습니다. 실시간 고장 발생, 즉시 전환, 승객인지 불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백업도 고장나면요? 서윤 씨가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백업에 백업이 있습니다. 화면에 또 다른 회로도가 떠 있었죠. 3중 구조였어요. 몇 겹이냐고 물었습니다. 필요한 만큼이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흥분 때문이 아니었죠.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였어요. 보여주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였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고요? 비용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했죠. 서윤 씨가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공항이 멈추면 사람이 갇힙니다. 노인도 아이도 아픈 사람도요. 우린 그걸 못 봅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이 이어졌습니다.
문제가 안 생겨서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게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찜찜했어요. 너무 완벽했거든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호텔방. 노트북 화면이 눈부셨습니다. 오늘 메모를 정리하는데 이상했어요. 결함이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르코 슈타인. 받기 싫었지만 받았습니다. 에바. 목소리가 컸어요. 어떤가? 뭐 찾았나? 아직요. 웃음소리. 그럴 줄 알았어. 한국 애들 잘 숨기거든. 내일 저녁 시간 있나? 인천에 일이 있어서. 왜 갑자기 한국에 오냐고 되물었죠. 유럽 쪽 프로젝트 건. 내 보고서가 필요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 마르코는 20분 늦게 나타났어요. 앉자마자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럽 공항 확장 프로젝트. 다음 주 입찰인데 한국 업체가 끼어들었대요. 인천공항 사례를 들고 있다면서요. 내가 하자 하나만 찾아주면 돼. 안전 문제, 설계 결함 뭐든 좋아. 거절하려는데 말을 이었습니다. 해봐, 내 아버지 생각해봐. 그분도 시스템 믿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야. 겉만 번지르르 해. 내가 증명해주면 돼.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계약서가 중요하지. 문장 한 줄이면 나라 하나 평판이 바뀌어.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내 자리도 올라가. 유럽 본부 발령도 가능하고. 아버지 명예도 회복할 수 있어. 와인 잔을 밀면서 웃었습니다. 생각해봐. 이건 기회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르코가 손목을 잡았어요. 감정적으로 굴지 마. 넌 전문가잖아. 손을 뿌리쳤습니다. 전문가라서 안 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죠. 흔들렸거든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마르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아버지 생각해봐. 눈을 감으니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청문회 날 기자들 앞에서 고개 숙이던 모습. 핸드폰을 들었다 놨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메모를 읽었죠. 통합 관제실 3중 백업 실시간 전환. 결함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걸까요? 마르코 말처럼 한국도 포장만 그럴듯한 거라면? 위기가 오면 무너질 거라면? 그럼 지금 써야 했습니다. 경고 보고서를. 아버지처럼 되기 전에.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인천공항 안전감사 예비 보고서. 첫 문장. 본 감사관은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을 발견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우려 사항이 뭐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르코. 받지 않았어요. 문자. 에바 생각 잘해. 하자 한 줄이면 계약은 바뀌어. 그리고 내 인생도. 문자를 지웠지만 머릿속에선 안 지워졌습니다. 창밖. 인천공항 불빛이 보였어요. 밤에도 움직이고 있었죠.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안전한 걸까 아니면 아직 사고가 안 난 것뿐일까? 화면 속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우려 사항을 쓸 수도 있었어요. 마르코가 원하는 대로. 출세도 하고 아버지 명예도 회복하고. 아니면 지울 수도 있었죠. 진짜 결함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있었습니다. 지우기 버튼 바로 옆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서윤 씨가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오실 수 있나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은 텅 비어 있었어요. 도착하니 서윤 씨가 지하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달랐어요. 어제보다 긴장해 보였죠.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는데 먼저 말했습니다. 따라오세요. 엘리베이터. 지하 3층. 복도를 빠르게 걸었어요. 통합 관제실 앞에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부산했어요.
어제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한 직원이 외쳤습니다. 이번 구역 전력 강화. 모니터 하나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직원. 원인 파악 중. 또 다른 목소리. 백업 대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봤어요. 문제가 생긴 거죠. 노트를 꺼냈습니다.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전력 강화 오전 4시 23분 2번 구역. 서윤 씨가 옆에 섰습니다. 보고 계세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노란불이 점점 빨개지고 있었어요.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주 전력 70%까지 하락. 긴장했습니다. 이제 멈추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갑자기 다른 화면이 켜졌습니다. 이번 백업 라인 기동. 노란불이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3초 만이었습니다. 잠깐 뭐죠? 메모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또 다른 모니터가 켜졌어요. 지도 같은 게 떴죠. 전력 경로가 보였습니다. 빨간 선이 하나 꺼지고 파란 선이 켜졌어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전환 완료. 정상 운영.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뭐가 일어난 거죠? 서윤 씨가 설명했습니다. 주 전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백업으로 전환했죠.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멈췄냐고 물었어요. 전환이 자동이거든요. 끊기기 전에 바뀝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끊기기 전에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시스템이 전력 강화를 감지하면 즉시 백업을 준비해요. 완전히 끊기기 전에 전환하는 거죠. 그럼 승객들은요?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도 에스컬레이터도 조명도 그대로였으니까요. 노트에 썼습니다. 자동 전환 3초 승객인지 불가. 그리고 옆에 큰 글씨로 썼어요. 이건 고장이 아니라 전환. 직원이 다시 보고했습니다. 주 전력 복구 중. 예상 시간 15분. 서윤 씨가 말했습니다. 복구되면 다시 주 전력으로 돌아갑니다. 백업은 다시 대기 상태로요. 물었습니다. 만약 백업도 문제가 생기면요? 세 번째 라인이 있어요. 세 번째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회색 선이 하나 더 있었어요. 비상전력이라고 적혀 있었죠. 몇 개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필요한 만큼이요. 답이 돌아왔어요. 모니터를 계속 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파란 선이 꺼지고 빨간 선이 다시 켜졌어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주 전력 복구 완료. 전환 완료. 또 3초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공항은 그대로였어요. 사람들이 걷고 비행기가 움직이고 불빛이 켜져 있었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한 달에 서너 번이요. 전력망은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비하는 겁니다. 한 달에 서너 번.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멈추지 않으니까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흥분 때문이었죠. 마르코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포장만 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하자를 찾으러 왔는데 하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서윤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장나면 고치는 공항이 아니에요. 고장 나기 전에 바꾸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마르코한테 문자를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보고서부터 고쳐야 할까요? 고민하는데 서윤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생각보다 다르네요. 뭐가요? 전부요. 그날 오후 호텔 로비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지우고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부터 바꿨죠. 인천공항 운영 시스템 분석 보고서. 우려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분석이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옆 테이블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스였어요. 속보입니다. 유럽 주요 허브 공항에서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TV 화면.
암흑 속 공항이 보였어요. 비상등만 켜져 있었죠. 앵커가 말했습니다. 오전 11시 경주 전력이 차단됐고 백업 전력까지 동시에 마비됐습니다. 현재 모든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공항 내부.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있었죠. 아이들이 울고 노인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주 전력과 백업 전력이 설계상 분리되지 않았던 게 문제입니다. 한 고장이 전체를 무너뜨렸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18년이 떠올랐거든요. 아버지가 경고했던 바로 그 구조. 또 반복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윤 씨였어요. 뉴스 보셨어요? 봤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오실 수 있나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뉴스를 계속 봤어요. 유럽 공항은 여전히 암흑이었죠. 복구 예상 시간은 최소 6시간입니다. 수만 명의 승객이 발이 묶였습니다. 공항 도착. 서윤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관제탑으로 올라갔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윤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 기상 악화로 부하가 심해요. 유럽 사고 소식 때문에 긴급 회항 요청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럼 위험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대비하고 있어요. 관제탑 도착. 창문 너머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들이 계속 뜨고 내렸어요. 모니터를 봤습니다. 전력 사용량 그래프가 떠 있었죠. 빨간 선이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부하 85%. 상승 중. 긴장했습니다. 85%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직원이 답했습니다. 90까지는 정상 범위입니다. 그래프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87, 89, 91. 90을 넘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번 구역 부하 분산 시작. 화면이 바뀌었어요. 지도가 떴죠. 공항이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 구역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옆 구역이 초록색으로 켜졌죠.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부하를 나눠서 분산시키는 겁니다. 한 곳에 몰리지 않게요. 그래프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85, 82, 78. 안정됐습니다. 물었습니다. 만약 분산이 안 됐으면요? 과부하로 차단됐을 겁니다. 서윤 씨가 답했어요. 유럽처럼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었어요. 불빛이 환했죠. 유럽은 지금 어둡습니다. 여긴 밝고요. 서윤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항은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국가예요.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마르코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봤지? 유럽도 무너졌어. 한국도 시간 문제야. 보고서 빨리 써.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어요. 보고서 쓰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전송했습니다. 서윤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알겠어요. 뭘요? 왜 안 멈추는지요? 다음 날 아침 서윤 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강태훈 본부장님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어디 서냐고 물었습니다. 지하입니다. 들어가실 수 있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지하 4층까지 내려갔어요. 처음 가는 곳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달랐어요. 벽이 두꺼웠고 문마다 인증 패드가 달려 있었죠. 서윤 씨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진 촬영 금지, 녹음 금지, 모든 구역을 보여드릴 순 없습니다. 보안상 허용된 곳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가방을 맡겼습니다. 핸드폰도 꺼내서 줬어요. 노트와 펜만 들고 들어갔죠. 철문 앞에 섰습니다. 인증 절차를 거쳤어요. 지문, 카드, 비밀번호. 문이 열렸습니다.
냉기가 쏟아졌습니다. 에어컨이 강했어요. 복도 양쪽으로 유리 창문이 보였죠. 안엔 서버들이 빼곡했습니다. 걸어가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환풍기 소리, 경보음. 한방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강태훈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악수를 청했어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벽면에 스크린이 가득했죠. 한국 지도, 공항 배치도, 전력망 구조도. 강태훈 씨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로렌츠 씨, 유럽 사고 봤죠? 그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도 봤다고 답했습니다. 주 전력과 백업이 같은 설계 안에 있었어요. 한번 무너지니까 전부 무너졌죠.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우린 다르게 만들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전력 경로가 3개 떴어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주 전력입니다. 강태훈 씨가 빨간 선을 가리켰어요. 한국전력에서 직접 들어옵니다. 그리고 파란 선. 백업 전력. 별도 변전소에서 들어오죠. 마지막 초록선. 비상전력. 자체 발전기입니다. 3개가 완전히 분리돼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만약 셋 다 문제가 생기면요? 강태훈 씨가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회색 선이 하나 더 나타났어요. 최종 백업. 배터리 시스템입니다. 48시간 버틸 수 있어요. 48시간이요? 네. 그 시간이면 복구하거나 대피시킬 수 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사중 전력 구조. 최종 48시간. 강태훈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린 고장 나면 고치는 공항이 아닙니다. 고장 나기 전에 바꾸는 공항이에요. 다른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모니터들이 가득했어요.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죠. 여긴 통합 감시실입니다. 전력, 통신, 공조, 급배수, 엘리베이터. 모든 설비가 여기 연결돼 있어요. 한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3번 냉각 시스템 온도 상승. 즉시 점검 나가세요. 강태훈 씨가 지시했어요. 직원이 달려나갔습니다. 5분도 안 걸렸어요. 물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빠른가요? 그래야 합니다. 늦으면 커지니까요. 벽면 스크린을 봤습니다. 공항 곳곳의 상황이 보였어요. 터미널, 활주로, 주차장, 심지어 화장실까지.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습니다. 강태훈 씨가 저를 봤습니다.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미리 돈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사람을 잃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훈련 기록이 떴어요. 한 달에 4번 모에 훈련합니다. 전력 차단, 통신 두절, 화재, 침투. 최악을 가정하고 연습해요. 침투요? 네. 테러나 해킹 같은 거요. 실제처럼 시나리오 짜서 훈련합니다. 그럼 어제 제 장비가 잡은 신호도요? 맞습니다. 정기모의 테스트였어요. 외부에서 침투 시도하는 걸 가정한 거죠. 당신 장비가 우연히 잡은 겁니다.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결함이 아니었어요. 훈련이었죠. 강태훈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로렌츠 씨,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우린 그걸 압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람이 다치기 전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윤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 일을 하나요? 서윤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멈추면 안 되니까요.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누군가의 가족이잖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핸드폰을 돌려받았습니다. 마르코한테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최종 경고야. 보고서 안 쓰면 넌 끝이야. 메시지를 읽고 답장했습니다. 결함을 찾으러 왔는데 철학을 봤어요. 보고서는 씁니다. 하지만 진실로요. 전송하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일주일 뒤 유럽 항공안전청 본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20명쯤 앉아 있었어요. 유럽 각국 감사관들 그리고 마르코도 보였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장이 말했어요.
로렌츠 감사관 인천공항 보고서를 발표해 주세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첫 장을 띄웠죠. 인천공항 운영 시스템 분석 보고서. 마르코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말을 시작했습니다. 본 감사관은 인천공항에서 일주일간 현장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어요. 인천공항은 공항이 아닙니다. 국가 운영 시스템입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마르코가 끼어들었어요. 잠깐 그게 무슨 소리야? 하자는요? 하자를 찾으러 갔습니다. 대답했죠. 하지만 찾은 건 철학이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사중 전력 구조도가 떴어요. 인천공항은 주 전력, 백업 전력, 비상 전력, 최종 배터리까지 사중 구조입니다. 완전히 분리 설계돼 있죠. 유럽 공항들처럼 단일 실패점이 없습니다. 한 감사관이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답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미리 돈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사람을 잃는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실시간 전환 시스템 자료였어요. 일주일 동안 총 5번의 전력 이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전환 평균 시간은 3초. 승객들은 몰랐습니다. 마르코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과장이야. 불가능해.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국장이 물었습니다. 로렌츠 감사관, 그럼 권고사항은 뭡니까?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어요. 유럽 공항들은 인천의 설계 철학을 참고해야 합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우선순위죠? 예산과 일정이 아니라 사람의 안전이요. 그 말에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코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공정한 보고서가 아니야. 한국한테 매수된 거지. 천천히 글을 봤습니다. 매수요? 전 사실만 기록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짓말은 안 썼을 뿐이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국장이 마르코를 제지했어요. 슈타인 씨 앉으세요. 그리고 로렌츠 감사관에게 물었죠. 최종 의견은 뭡니까? 인천공항은 참고 사례로 적합합니다. 결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결함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있어서입니다.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마르코가 따라왔어요. 에바, 넌 끝났어. 업계에서 못 살 거야. 웃었습니다. 그럼 다른 길 찾죠. 돌아서려는데 마르코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이미 후회했어요. 답했죠. 당신 말을 들으려 했던걸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이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저예요. 에바? 무슨 일이야? 할 말이 있어요. 침묵. 아빠가 옳았어요. 2018년에 아빠가 한 경고, 그게 맞았다고요. 아버지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현실로 만들었어요. 아빠가 꿈꿨던 시스템을요.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물었어요. 정말? 네. 직접 봤어요. 전력 분리 설계, 실시간 전환, 예방 정비. 전부요. 아버지가 울먹였습니다. 고마워, 에바. 제가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가르쳐줘서 제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죠. 후련해서였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주일간의 메모를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 사람의 시간을 저축한다. 그게 한국이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에바 로렌츠는 결함을 찾으러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찾은 건 철학이었어요. 유럽 공항들은 고장나면 고쳤습니다.
한국은 고장나기 전에 바꿨죠. 유럽은 예산과 일정을 먼저 봤습니다. 한국은 사람의 안전을 먼저 봤어요. 그 차이가 만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유럽이 암흑에 빠진 날 인천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죠. 에바는 마지막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 사람의 시간을 저축한다. 그게 한국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8년 전 아버지가 경고했던 시스템, 그게 한국에서 현실이 됐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울었습니다. 에바도 울었죠. 명예는 돌아왔습니다. 진실을 기록했기 때문에요. 마르코는 끝까지 협박했습니다. 하자를 쓰지 않으면 끝장난다고요. 에바는 답했습니다. 그럼 끝장나죠. 거짓은 안 쓰니까요. 그녀는 출세 대신 양심을 택했습니다. 계약 대신 진실을 택했어요. 그리고 유럽 항공업계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배우겠다는 나라들이 줄을 섰죠. 한국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준비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사람을 위해서요.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이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댓글에 인천공항이라고 남겨주시고 어느 나라로 가셨는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